자, 이번에는 C 언어의 그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이루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상태나 요소. 좀 말이 어렵죠? 자, 뭐 조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조건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그 조건에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을 한다 아니면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성을 볼 때 남자를 보는 조건, 여자를 보는 조건 뭐 이런 조건을 주잖아요. 자, 그런 조건을 자, 만약에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에서 만약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정말 그 모든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공통적인 어떤 그런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if문입니다. 자, if라는 거를 그 사전적인 의미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 그러니까 if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 이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뭐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제일 기분 좋은 가정을 하는 것 중에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난 뭘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잖아요. 되진 않겠지만. 자, 이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정을 하고 만약에 그게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if문은 정말 정말 그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문법은 이걸 모르면은 뭐 C 언어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언어에서 이 if문을 모른다, 가정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조건문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코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기본 원리를 한번 보면은 자, 이 문법도 모든 언어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변수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반복문이라든지 뭐 배열을 한다는 그런 문법들은 사실 언어마다 그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if문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제외하고 모든 언어가 문법까지 다 똑같습니다. 뭐 개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if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다가 수행 조건을 적어 주시고 자,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다가 뭘 입력을 할 거냐면 이 수행 조건이 만족했을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자, 이 내용을 수행하겠다 그 얘기고요. 만약에 이 수행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거짓이다. 그러면은 이 중괄호를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건너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문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수행하고 싶은 일이 한 문장의 경우와 뭐 두 문장 이상의 경우로 나눴는데 자, 한 문장의 경우는 사실 이 중괄호를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행 조건이 참이면 자, 이렇게 들여쓰기만 딱 해서 수행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그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두 문장 이상일 때만 이렇게 중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문장일 때도 사실 중괄호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코딩을 시작하신 분들은 중괄호를 한 문장일 때도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중괄호를 생략하게 되면 그 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괄호를 꼭 붙여주는 걸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f문의 그 수행 조건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은 사실 이 관계 연산자가 거의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관계 연산자로 그러니까 참거짓을 가려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행 조건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A가 B와 같니? 자, 같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두 값이 다르다. 그래서 A와 B가 다르니
그래서 만약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거죠. 자, 이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그 대소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연산자 했던 요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 가셔가지고 자, 빌드에서 제외 예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소스 파일을 하나 새로 또 만듭시다. 추가의 새 항목. 자, 여기다가는 조건문. 자, 조건문.cpp라는 자, 요 파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샵 include. 자, 항상 기본적으로 자, stdio.header 추가해 주시고 메인. 자, 이 자동 생성되는 자, 요 코드들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자, a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뭘 할 거냐면은 저 a의 값을 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printf 해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자, 우리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때는 scanf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자, scanf로 데이터를 하나 입력받고 if 만약에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행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a가 5보다 크면 자, 5보다 크면 제가 아까 전에 그 처리를 한 문장이더라도 중괄호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printf 해서 자, 입력한 정수는 5보다 큽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건너뛰어라. 자, 요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 안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6을 입력했다 그러면 이건 참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얘가 프린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3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건너뛸 겁니다. a가 5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 한번 해봅시다. 자, 빌드 F6번 그 다음에 컨트롤 F5번 눌러서 자, 실행 한번 해보시면 정수를 입력하세요. 제가 7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7 입력하고 엔터 딱 때리면 입력한 정수는 5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게 출력이 되고 자, 쭉 수행되면서 리턴 제로 만나서 끝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3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3 입력하고 하면 3을 입력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3이 5보다 큽니까? 아니죠. 거짓이니까. 자, 이 수행 조건에 거짓이니까는 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중괄호를 빠져나가죠. 건너갑니다. 했더니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요 로직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을 했어요. 메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A를 입력을 받았어요. scanf를 입력을 받아서 자, A가 5보다 크니라고 물어봤죠. 자, 그래서 만약에 참이면은 오른쪽, 거짓이면은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참이면 만약에 7을 입력했어. 그러면은 참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입력값이 5보다 큽니다 라고 출력하고 종료. 자, 만약에 3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A가 5보다 그러니까 3이 5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거짓이니까 그냥 내려갑니다. 그냥 종료. 자, 요런 순서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근데 이 로직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살짝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불편하죠? 입력값이 5보다 컸을 때는 입력값이 5보다 크다라고 명시를 해주는데
근데 입력값이 5보다 크지 않을 때, 그러니까 5와 같거나 5보다 작을 때는 지금 뭐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요. 뭐 5보다 크지 않다든지 뭐 같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불친절하죠. 그래서 이 코드를 좀 한번 개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조건문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런 경우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자, A가 5보다 작은 경우도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 뭡니까? A가 5보다 작니? 물어봤을 때 만약에 참이면은 입력한 정수는 5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는 거고 또 같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요? A가 5와 같니? 물어봤어요. 그러면 입력한 정수는 5와 같습니다. 5보다가 아니라 5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정수. 자, 이번에는 자, 5를 입력해 볼게요. 5 입력하고 엔터 딱 때리니까 입력한 정수 5와 같습니다. 잘 나오죠? 자, 이번에는 5보다 작은 정수 뭐 2를 입력해 볼게요. 2 입력하고 엔터를 딱 때리니까 입력한 정수는 5보다 작습니다. 잘 나오죠? 자, 완벽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로직을 자, 순서도로 한번 볼까요? 자, 순서도로 보면 자, A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A가 5보다 크니? 물어봤어요. Yes. 그러면 입력값은 5보다 큽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이거 출력하고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서 근데 또 물어보네요. A가 5보다 작니? 자, 아까 이미 입력값은 5보다 컸으니까. 그죠? 자, 이건 no가 되겠죠. A가 5와 같니? 아까 5보다 컸으니까. 자, 또 내려가고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A가 만약에 3을 입력했다. 그러면 A가 입력 받고 자, A가 5보다 크니? 거짓이죠. 내려가요. A가 5보다 작니? 이거 참이죠. 그러면은 yes니까 얘 출력합니다. 이미 이제 판명이 됐죠.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다시 또 여기로 내려와서 또 물어봐요. A가 5와 같니? 물어보고 당연히 no죠. 자, 종료. 자, 이번에는 A가 5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당연히 5일 때 자, 얘는 거짓이니까 내려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이니까 내려가고 얘가 참이죠. 참이니까 자, 5와 같습니다. 출력하고 종료. 이거는 뭐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조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점이 좀 불편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조건문을 일상어로 만약에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습니다. 뭐 제가 A라고 할게요. 그 상대방이 B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A가 5보다 크니?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7을 입력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7을 입력했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B에게 A가 5보다 크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입력값은 5보다 큽니다라고 출력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이미 끝났으면 끝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로직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미 판명이 났는데 또 물어봐요. A가 5보다 작니? 제가 B에게 또 물어봐요. 판명 났는데 A가 5보다 작니? 또 물어봐요. 그럼 B 입장에서는 살짝 짜증이 나겠죠. 아까 내가 5보다 크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B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봅니다.
A가 5와 같니? 그러면 B 입장에서는 폭발하겠죠. 어? 분명히 아까 7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로직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어. 그래서 이 로직을 우리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if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if문과 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 else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